안녕하세요. 오늘도 야간 드라이브 영상 찍겠습니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생각이 좀 많죠. 다들 사정은 다르시겠지만 생각이 많은 건 다들 매한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또 카메라를 킨 이유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그런 것도 있고, 테스트 겸 실험할 것도 있고 그것도 있는데, 사람이 이 목적이 중요하잖아요. 궁금하실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제 스스로를 좀 더 왜 이러지? 마음을 좀 다잡을 겸 해서 스스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도. 왜 안 열리지? 저 스스로한테 상기도 시킬 겸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는 어제와 비슷할 거고요. 어제 좀 찍어봤더니 좀 내용이 별 내용도 없으면서 그냥 괜히 길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좀 짧게 찍어볼 생각입니다. 빨리 편집도 배우고 그래야지 길게 찍어도 짧게 올리고 그러는데 아직 좀 서툴러서. 일단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제일 큰 거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유튜브 혹은 유튜브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제 소통을 위한, 나와 과거에는 이제 지인들과의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앞으로는 더 불특정 다수와 나와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중요한 시대고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 중에 이제 제일 유리한 도구가 유튜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 안 하고 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 얘기는 결국 저는 이제 브랜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이 브랜딩이라는 게 과거에는
기업이나 연예인 뭐 이런 뭐 몇몇 소수 집단이나 개인한테만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 이 대소통의 시대에는 각자 개인도 브랜딩이 좀 절실해진 세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가게 임대료가 비싸겠죠. 결국에는 뭐 시간당 사람 모이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그런 거 이제 다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트래픽이 몰리는 곳이 당연히 뭐 임대료도 비싸고 뭐 매매도 비싸고 뭐 그러겠죠. 근데 이게 오프라인 상권에서의 트래픽이라는 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트래픽이 오를수록 비용 부담도 늘어나고요. 가게세가 올라가니까.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죠. 트래픽 누구나 다 트래픽이 무한대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하자면 이 트래픽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제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 같은 경우야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고객들이 많으니까 쉽게 뭐 최대한 리스크를 적게 해서 뭐 창업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내가 게이 전용 발 뒤꿈치 제거제를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를 오픈했다고 치면 이거는 어지간한 상권에서는 뭐 판매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편의점이야 보통 사람이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아무리 뭐 안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잖아요.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게이가, 그것도 발 뒤꿈치를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이가 그것도 스스로 뭔가 민간요법을 배제하고 어떤 전문적인 케어 용품을 찾아서 그걸 관리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뭐 마을에 한 명? 한 도시에 10명? 일반적인 오프라인 상점에서는 뭐 거의 판매가 불가능하다시피 한 그런 트래픽을 발생시키겠죠. 그래서 그런 장사는 할 수 없게 되겠죠, 결국에는.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다르죠. 전 세계 80억 명을 상대로 장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극소수의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제가 좀 가리키는 식으로 제가 말을 했는데, 저도 이제 장사를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어떤 식으로 또 살아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거기서 파생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뭐 누구랑 딱히 할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또 뭐 오프라인 상점도 마찬가지지만 트래픽이 무한대인 시장이 있더라도 뭐 인지도가 없으면 즉 브랜딩이 되지 않으면 또 그것도 없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오프라인 매장에 비해서 불리한 뭐 거의 몇 안 되는 단점 중에 하나죠. 그래서 브랜딩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그냥 연예인이나 기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또 장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나와 비슷한 취향, 비슷한 고민, 또 이런 가진 사람들과 예를 들어서 내가 귀가 3개 달려있는데 우리 마을엔 귀가 3 달린 사람이 나밖에 없어. 외톨이죠. 차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볼 거고. 하지만 귀가 3 달린 사람이 여럿이 모여 있다면 얘기 좀 달라지겠죠.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고 브랜딩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물론 무슨 유튜브나 뭐 각종 SNS 한지 오래됐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류사를 봤을 때 사실은 얼마 안 된 일이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된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발전에 뭐 다들 뭐 레드오션이라 얘기해도 여기서 파생될 일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근시일 내에 어떤 개인의 어떤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개인이 갖추고 있는 채널이 그 사람의 명함처럼 쓰이는 날도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또 자기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확실한 건 우리가 과거에 몇만 년 동안 해왔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고 그랬던 시절은 뭐 그것도 뭐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긴 건 분명하다. 이걸 무시하고 살 것이냐,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무시하고 사는 거. 아무튼 뭐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물론 하기 싫은 걸 강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과거의 학교나 학창시절의 뭐 국영수처럼 뭐 의심 갖지 않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꽤 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뭘 보여줄 것인지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남이 먹방한다고 나도 먹방하고 남이 뭐 리뷰한다고 나도 리뷰하고 그래서 레드오션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거야.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제가 처음에 방향을 얘기한 건 이 이유인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결국 무슨 일이든 이제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네. 지는 길로 가게 되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세상은 승자와 패자로 나뉠 수밖에 없죠. 모두가 승자인 세상은 있을 수가 없죠. 어차피 사람은 타인보다 또 우월함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니까 다 똑같으면 뭐 의욕도 사라지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의 이 세상의 시스템, 이 사회의 구조는 그 유리한 사람한테 너무 유리한 경향이 있었죠.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뭐 특별한 천재로 태어나거나 뭐 그러면 남들보다 쉽게 남들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것이 고착화되면 당연히 불만이 쌓이고 어떤 방식으로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유튜브, SNS의 등장은 기회 평등 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와 패자는 나누겠지만 최소한 상대적으로 기회 평등은 주어진다. 매력 있잖아요. 저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죠. 그런데 남들이 하는 걸 또 하면 안 돼.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기회가 똑같다고 뭐 아무나 뭐 다 남들 하는 거 다 똑같이 한다고 또 되는 거 아니니까. 사실 이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야 뭐 지금 영상 몇 개 올리지도 않은 뭐 학고도 아니고 그냥 아예 이름도 없는 무명인이지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차차 뭐 망할 수도 있고 뭐 잘 될 수도 있고 물론 확률적으로 보자면 망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망할 확률을 또 줄여 가고자 하는 것이 또 그게 또 의미 있는 일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뭐 예쁘고 잘생겨서 그냥 뭐 카메라만 켜놔도 구독자가 쌓이고 팬이 쌓이고 소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뭐 넘쳐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특히 뭐 이 지금 아름다운 외모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본능을 거부하기가 힘들거든. 뭐 우리나라는 뭐 아직 뭐 거의 없는 것 같지만 뭐 외국에서는 뭐 온리팬스다 뭐 그래갖고 뭐 특히 이제 젊은 여자들이 예, 옷 벗어 제끼면서 돈 쉽게 벌잖아요. 예. 이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에 이끌리고 또 사람이 모인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뭐 돈이 되겠죠. 그런데 누구나 다 아름답고 예쁘고 그렇고 특별한 재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빵빵하게 밀어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연장선상인데 수요가 아주 적은 아주 니치한 취향의 무언가가 이 트래픽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이 네트워크 상에선 의외로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다. 여기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아주 예쁘고 사랑스러운 외모를 뽐낼 때 나는 새끼손가락으로 코를 굉장히 깊숙이 팔 수 있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 별 매력을 못 느끼겠죠. 그까짓 코 파는 좀 더 무슨 새끼손가락을 깊이 넣어서 코 파는 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거. 이 얘기는 꼭 뭐냐면 과거의 문법으로는 쓸모 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어떤 그런 개인의 개성이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 누구나 누구나 똑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각자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남과 차별되고 그리고 뭐 그 차별된 점을 인지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어떤 여건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자기의 자신을 브랜딩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아주 메이저한 인기는 아닐지 모르지만 또 그런 게 의외로 또 메이저한 뭐 시장이 되는 것도 뭐 세상에서 종종 목격되니까. 결국 이젠 다시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교적 평등한 출발선상에서 비교적 과거의 문법으로는 별거 아닌 재주 아니면 개성 이런 걸로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나를 브랜딩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 그게 이제 이 각종 소통 도구들이고 소셜 네트워크들. 저는 일단은 유튜브를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왜 유튜브를 하는지 제 스스로를 좀 더 다짐도 할 겸 방향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영상을 뭐 몇 개 안 올렸는데 지금 한 4개 올렸나? 근데 뭐 카메라 테스트도 할 겸 뭐 그냥 주절주절 떠든 영상이었는데, 지금 제 차종이 BMW M340i 투어링인데, 이게 매니아들만 소수 있을 뿐, 뭐 사람들을 뭐 딱히 뭐 대중적인 차도 아니고, 특히 이제 판매량으로 보자면 진짜 얼마 안 팔린 차종이죠. 그런데 그 몇 개 안 올린 영상 중에서도 이 차 제목을, 차 이름을 제목에다 걸고 그냥 쓸데없이 길기만 한 지루한 영상이 그 외에 다른 영상보다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뭐 유의미한 뭐 조회수가 나온 게 아니라서 뭐 통계를 내긴 좀 그렇지만 경향성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또 이 과격한 어그로성 썸네일도 쓰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건 또 한계가 있겠죠 뭐. 그리고 뭐 저처럼 뭐 유튜브를 시작을 해보려는 사람들한테 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저처럼 차가 있다면 이 차에서, 저는 뭐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뭐 이야기 리뷰를 한다 뭐 이런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차에서 이렇게 주저리 떠드는 게, 저는 그 뭐 테이블 앞에서 카메라 켜놓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좀 편하더라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제 카메라가 내가 틀어놓은, 아무도 없는 데서 내가 틀어놓은 카메라인데 내가 카메라 보고 있는 것도 좀 어색하고, 그래서 그나마 뭐 좀 차에서 이제 혼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저는 이게 부담감이 좀 덜해서, 뭐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찍어보는 것도 뭐 괜찮다. 저는 몇 번 안 찍어봤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제가 하려는 콘텐츠가 사실 지금 제 목표와 관련 뭐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생기고, 그러면 좀 인터뷰 같은 걸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뭔가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어떤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서로 상의도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지 좀 같이 발견하고, 그 발견하고 그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걸, 저는 그걸 컨텐츠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거 외에 이제 제가 뭐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의 어떤 틀이 생겼다 그러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뭐 그때 가서 좀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 보고 싶어요. 야, 오늘 근데 좀 늦긴 늦었구나, 시간대가. 요즘 세상이 하도 하수상해서 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네. 음,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지금 뭐 대통령 탄핵한다고 뭐 난린데, 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무슨 다 아시죠 뭐. 12월 3일 밤 11시인가. 계엄령 발표하고 뭐 이런 고민을 종종 좀 해봤거든요. 뭐 사실 뭐 지금 일어난 일이 정치적인 이슈잖아요. 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의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겠죠. 이런 것에 뭐 내가 의견을 보탤 게 있을까? 뭐 장래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될까? 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뭐 나중에도 생각이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 제 결론은 뭐 좀 얘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뭐 이런 것도 뭐 말 못하는 세상이라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우울한 일 같아서. 아무튼 뭐 제 입장은 이 계엄령은 너무 좀 무리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뭐 그걸 막 비난하고 싶다기보단 그 원인이 뭘까가 더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제 모습을 봤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좀 메타인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정말 뭐 아니 뭐 우리나라 최고 학부의 뭐 최고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에 수장까지 한 사람이 뭐 머리가 나쁘겠냐고요. 근데 좀 이렇게 인지 부조화가 있고 메타인지가 좀 떨어지고 이게 뭐 지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게 좀 제 모습하고 좀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되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어떤 이 세상에 뭐 지금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비춰지는 내 모습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상당히 다르다. 이것 때문에 저는 뭔가 먼 길을 좀 돌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 메타인지 뭐 이 이야기는 아무튼 뭐 지금 드라이빙은 끝났으니까 나중에 뭐 내일이나 모레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뭐 지루한 방송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빠이.